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두 번째 강의로 키워드로 일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일본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런 대학원 시절의 과목도 들었고 그 후로 한 20년 이상 경험하면서 일단은 8개의 키워드로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천황제, 일본은 지금도 그 천황을 중심으로 있는 사회, 우리는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공화국이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천황제를 가진 나라고, 그 다음에 이 헌법이 현재 헌법이 1945년에 태평양 전쟁에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말하자면 부과한 헌법인데 그걸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년 체제, 이거는 1955년에 만들어진 자민당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을 지배하는 그 체제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정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치베이, 이거는 한자로 일미라는 말인데 역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외교뿐만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니치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섬나라이자 지형적으로는 해안국가라는 것이 일본의 내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동과 관서와의 일종의 경쟁의식, 대립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본인의 일상생활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국토 문제입니다. 오키나와 그 다음에 북방영토. 이거는 지금 저기 홋카이도 위에 4개의 섬을 러시아한테 말하자면 뺏겼는데 그걸 다시 찾는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이 8개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황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이긴 한데 사실은 헌법 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황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근현대 일본은 이 입헌 군주제를 가진 정치 체제. 그래서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 헌법 1조가 현재 니혼고쿠 오요비 니혼고쿠민 토고노 쇼조, 일본국 내지는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이 헌법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천황은 아키히도라고, 명인 아키히도라고 부르는 1933년생의 사람이고요. 일본 역사 전체로는 125대, 1989년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본은 연호가 쇼와에서 평성, 헤이세로 바뀌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일본에 가자마자 간 날이 1989년 3월 3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헤이세 시대에 일본을 경험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천황제는 우리 한국과의 그 관계에서 과거에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천황을 위해서 싸운 것이 태평양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천황제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썩 유쾌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천황제가 좀 위기에 쌓여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아키히토 천황에게는 그 젊은 남자 아들이 없어서 30대 이하의 말하자면 대를 이을 장남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본이 헌법을 바꾸든지 해서 그 다음 말하자면 황통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영국처럼 여왕이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헌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은 1945년 8월 15일 전쟁에서 패망을 선언한 일본이 미국 군정 하에서 47년 5월 3일 날 들여온 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본국 헌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구조. 이 구조 때문에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일본이 평화롭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안 되는 헌법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구조 1항에 제가 일본어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혼 국민과 세기도 지주조 기초도스루 국사의 해와오 세지진이 기키우시 고겐노 핫도 타루 센소도 불효근이어루 입교 오요비 불효근의 코우시와 국사의 훈소を解決手段として永久に放棄する. 일본 국민은 말하자면 국권의 발동이나 그런 무력을 사용한 것을 영원히 포기하겠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부전헌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의 우파 자민당이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사에서 말이 많고 또 여러분도 이건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민당은 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개념으로서 집어넣어서 헌법을 바꾸겠다. 문제는 집단적 자유권은 한 나라 이상의 복수의 나라들이 누군가 적에 침해받으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집단이냐? 결국은 니혼 또 미세츠나 관계나 아르쿠니 이게 미국입니다. 결국은 일미 동맹을 강화해서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즉각 같이 들어가서 무력을 할 수 있는 세 개의 요건만 갖춰진다면은 무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미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도 우파 세력은 이 개정을 쭉 추구해 왔지만은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미국이 이 태평양 전략이 바뀌면서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새로운 전략적 목표 하에서 말하자면 일본의 이런 헌법 개정을 상당히 막 강요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은 바라고 있고 이거를 지금 자민당은 막 찬성해서 이 헌법을 소위 말하는 부전 조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 키워드의 중요한 것이고요. 그 자민당이 만들어진 것이 1955년입니다. 자민당에 살짝 앞서서 지금은 아주 작은 정당이 됐지만은 당시 사회당은 큰 당이었습니다. 이 사회당이 합치니까 결국은 여기에 합쳐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당시 두 개의 당, 일본 민주당하고 자유당이 합쳐서 자민당, 이 자민 따서 한 거죠. 자유민주당. 이 자민당은 미국과 협력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군비를 지출하지 않는 형태로 일본은 그래서 항상 GNP의 1% 미만으로 국방 예산을 쓴 어떻게 보면은 그 후리로 국방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경제 건설에 그 집중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안정을 구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약 62년 동안에 정권을 살짝 놓쳤던 것이 68개월, 그러니까 7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고 아마 아베 수상은 곧 다시 그 중의원을 해산하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총리 대신은 선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뽑힌 가장 큰 다수당의 총재가 자동적으로 수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수시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합니다. 해산하면은 뭐 거의 예외 없이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상이 임기가 연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55년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가장 크게 보면은 이런 일본 경제 안정의 주춧돌이 됐다 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 냉전 구조에 의한 일미 동맹이 큰 대들보가 됐다. 그다음에 장기 정권 집권하면서 자민당이 굉장히 행정 능력이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치 관료 재계가 삼위일체로 이익을 유지해오는 그야말로 보수의 삼위일체 체제를 형성했었고 그 와중에 일본 국민들은 옛날부터 이 혁명이나 그런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쿠데타나 반란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지난 세션에 말씀드렸듯이
그 굉장히 개성이 약하고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이런 행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기본적인 보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조직을 자민당이 조직을 꽉 잡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당 독재에 가까운 지배가 가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미 관계, 니치베이 관계, 이거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아주 강력한 주도에 따른 양국 관계다. 뭐 일본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니치베이 관계는 상호 관계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일본 근대 이후에서 그 일본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다양한 것이었거든요. 이건 최근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혹시 그 일본 가시게 되면 이 구로분해 흑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일본이 최초로 그 봉건 시대에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페리라는 제독이 그 당시 해군 함선이 시꺼멓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검은 배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그 사건이거든요. 그 후로 미국과는 통상조약도 맺었지만은 다시 일본이 영국과 동맹하는 바람에, 그리고 1차, 2차 대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지 않은 관계였었고, 드디어 1941년 12월 달에는 일본이 무모하게 하와이에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적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태평양 전쟁이 있은 다음에 패전은 했는데, 그렇다면은 4년 이상 전쟁을 한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나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니치베이 관계가 왜 형성이 되는가? 그때는 이미 환경이 바뀌어서 미국으로서는 냉전 속에서 그 당시에 소련, 또 새로 일어나는 중국 공산당을 견제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따라서 일본이 얼마 전까지 적이었지만 이제는 동맹국으로서 손을 잡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이 현재의 일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테마가 바뀌지만은 일본은 이 해양 국가란 말을 특히 보수 세력이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각도인데 뭐 실질적으로 막 지리적인 조건이 해양 국가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망망대해 태평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배타적인 경제 수역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소국적인 의미에서의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일본은 전형적으로 재미난 거는 일본의 대도시는 다 동쪽에 있습니다. 한국은 서쪽에 있어서 평양이나 옛날에 한양,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내 중국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동경, 오사카 이쪽에 이쪽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양을 보고 사는 세계관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일본인의 이 해양 국가로는 해양이 그 섬으로 둘러서 시마구니에 벗어나서 굉장히 그 바다에 많이 의존하고, 따라서 이 무역을 중시하는, 무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설에 의하면은 그 미국과의 전쟁도 미국이 여러 가지 전략 물자, 심지어는 콩,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콩이 없으면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금수저처하기 때문에 전쟁 일으켰다는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역이 중시했었고,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이런 과거에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그런 해양국가의 모델을 외교나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해양국가이기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해양국가는 이 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간섭하고 싫으면 빠지고, 그야말로 마음대로 영어 표현으로 암즐랭스는 이게 팔을 뻗쳐서 거기에 있는 거를 원하면 잡고 싫으면 놓는, 말하자면 굉장히 기회주의가 되기 쉬운 건데 적극적인 기회주의죠. 그래서 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을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빠져나가고, 또 지금은 서양이랑 교류하고 하는 거, 이런 현상들을 뭉뚱그린다면은 이 해양 국가를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뭐 톤이 낮아져서 재미난 사회적인 평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본 가게 되면 이 관동, 관서, 우리는 조금 지역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근데 일본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지역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로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 관동,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 그리고 간사이의 어떤 경쟁을 얘기하는데, 관동이란 것은 우선은 이 관의 동쪽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관서는 관의 서구. 그럼 관이 어디냐? 관이 대개 옛날에 1600년 전에 이 일본의 그 다이묘들이, 많은 봉건 영주들이 싸울 때 이 새끼가하라 관원, 여기에서 큰 전쟁이 벌어서 큰, 말하자면 그 흐름이 바뀌는데, 대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이 관동이고 서쪽이 관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관동은 지금으로 치면은 동경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같은 지금의 아주 뭐 일본을 주도하는 현들이고요. 관서는 역시 전통적인 옛날의 일본의 중심이었던 오사카, 교토, 효고, 시가, 나라, 와카야마, 요 지역이 관서. 그런데 이 관서, 일본말로 간사이는 사실은 일반적인 용어고, 행정용어로 여기를 긴기라고 부릅니다. 긴기. 긴기는 천황이 옛날에 있었던 기에 가깝다. 그런 의미의 이제 긴기라고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동 간사이라는 일종의 그 말, 특히 간사이弁, 말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가게 되면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들은 대개 이 간사이 음식이 입맛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옛날에 도라이진이라고 하는 조선 반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토 문제로 오키나와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오키나와는 그 명치 유신에 따라서 그 당시 류큐 왕국이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한은 이제 옛날 그 지역 단위였죠. 한으로 됐다가 그것이 붕괴한 다음에 오키나와 현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일본 열대 일원은 아니었지요. 전 남방 쪽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오키나와 현이 중앙정부랑 많이 대립을 해서 오키나와 현의 지사죠. 그러니까 수상말을 안 듣고 재판 걸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미군이, 사실 이 미군이 여기 옛날에 그 태평전쟁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저기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미국의 해군 해병대가 많이 존재하는데,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뭐 교통사고, 뭐 심지어 뭐 소녀 성폭행 사건 같은 것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 옛날에 반감이 최근에 미군의 사고와 겹쳐져서 여기서 미군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 오키나와 현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일미 관계를 중시 여기는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여기는 아시아의 전선기지고, 지금도 한국에 날아오는 많은 전략 폭격기가 괌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도 여기는 미군 기자만기 때문에 군의 통치가 지속되는, 결국은 1972년에 일본에 복귀는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복귀가 아직도 안 됐다는 그런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북방 영토는 여기 홋카이도 위에 4개의 섬, 구니시로, 이로탄, 하보마이란 요 4개의 섬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소련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그 성명을 발표하고 패망을 선언하기 한 2주 전에 여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딱 2주 가서 싸움도 안 하고 그 대가로 이 4개의 섬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볼 땐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것이 현재 소련의 영토, 바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본에 복귀시키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자민당의 가장 큰 많은 포스터는 이 북방 영토를 찾자라는 구호를 가진 영토, 그 포스터가 제일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 영토가 저기 뺏겼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러시아는 많은 교역이나 관계가 있지만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지금도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나이가 같은 1954년생이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유도를 좋아하거든요. 또 일본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두 개를 먼저 반환한다 안 된다 그 싸움으로 굉장히 지금 긴 그런 말하자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시사 문제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미상에서 말씀드린 8개의 키워드를 다시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보수성, 일본 사람들의 보수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실제 가시게 되면 그걸 경험할 겁니다. 우선 이 천황제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1955년부터 집권하는 이거는 뭐 보수, 아주 혁신을 두려워하는 의미의 보수라는 점에서 일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양국가, 지리적인 의미에서 식량의 조달, 그 다음에 무역의 형태, 심지어 외교 행태 등등에서 이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산다. 그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게는 모든 세계 나라의 관계보다도 미국이랑 한 나라의 관계가 아마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의존성이 강하고, 세 번째는 국가가 아직도 영토 문제로는 통일이 안 됐다는 거. 우리가 많이 잘 모르는 것인데 이 오키나와는 내내 말하자면 일종의 불화가 있었고 지금도 분리 독립을 그쪽에서는 원하는 그런 움직임. 최근에 저기 스페인에서도 일부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는 지금도 영토 분쟁이 종식이 안 돼서 평화협정이 없다는 거라고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